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아울러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센서스 참여 홍보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유권자 등록과 인구조사 센서스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존 리 LA시 12지구 시의원은 유권자 등록과 센서스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12지구 전체 주민 중 약 10%인 2만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Surrounding community where we live and our quality of life. We need to do more. Be involved with the census. The census is 9 questions. It's a short thing that you need to fill out so that we can receive the resources that our community deserves. 유권자는 총 17만 4천여 명이지만 한인 유권자는 약 3%인 4,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한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1,665명에 불과합니다. 존 리 시의원은 LA 한인회와 함께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서스 참여를 높이고 유권자 등록으로 4년 후를 대비해 한인들의 정치적 참여를 높여나가겠다는 보관입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벨리 지역 한인 가정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과 센서스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코리아타운뿐만이 아니라 벨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분들도 저희가 이제 방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30일까지 저희가 5천 가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LA 한인사회는 2명의 한인 시의원을 배출했지만 한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미래 10년을 위한 센서스 참여는 아시안들의 참여가 저조하지만 이 중 한인 참여율은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잔 리 시의원과 LA 한인회는 남은 기간 동안 온라인 캠페인은 물론 한인사회 곳곳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과 센서스 참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노동절 연휴 남가주에 또다시 폭염이 찾아오면서 전력난과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10가지 행동 수칙을 공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100도가 넘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지난번보다 한층 더 더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전력통제기관인 독립시스템운영국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순환 정전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정전 조치가 실행될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주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며 LA 카운티 보건국은 노동절 연휴 동안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 10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기본적인 공중보건 수칙과 더불어 노동절 연휴 동안 가족 구성원에 국한된 야외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뤄지는 각종 사모임과 파티를 피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남가주 해안 도시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특히 허모사와 맨하튼 비치에서는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해 공중보건 규정을 위반한 주민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주민은 $100, 이후 반복돼 적발되면 $350의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아직 해변 폐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파가 많이 몰릴 경우 언제든지 폐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와 기록적인 폭염이 맞물리며 전력난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당국은 주민들의 철저한 보건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이처럼 폭염 속에 야외 천막 영업에 나서고 있는 한인 외식업소들의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야외 영업 연구화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위생 방역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남가주 지역 한낮 기온은 100도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뜨거운 태양열에 달아오른 지열까지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는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냉방시설이 없는 야외업장의 경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필수, 입장 전 손님들의 체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만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킬 뿐 상당수 업소들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A 한인타운 일대 야외 영업장의 암묵적인 입장 허용 체온 기준은 100도. 고열이 있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업소도 있지만 일부 업소들은 더운 날씨를 핑계 삼아 체온이 100도가 넘더라도 입장을 허락합니다. 손님들의 체온을 재기는커녕 인원수 확인에만 급급한 업소도 있습니다. 일회용 그릇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소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구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원가 부담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야외 영업 제도. 오히려 방역 사각지대로 둔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시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야외 영업안을 영구적으로 확대시킬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분명 한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지만 먼저 이에 맞는 철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오늘 밤 9시 KBS 아메리카 유튜브 채널 우구리의 이면지에서는 LA시 야외 영업 연구화 법안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점검해 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대선 투표를 2번 하라고 독려하는 공화당 대통령. 마스크도 안 쓰고 미용실에 간 내로남불 민주당 하원의장. 공화민주를 대표하는 최고위직 정치인들의 연이은 헛발질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대선 공약은 땅에 묻혔고 선거전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는 느낌입니다. On your ballots, if you get the unsolicited ballots, send it in and then go make sure it counted. And if it doesn't tabulate, you vote. 사실상 불법 투표를 독려하는 이 발언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다음 날 기자들의 공세를 막느라 진을 뺐습니다. He is asking people to vote by mail and then to go down to the polling place on election day. You are missing a very crucial line from the president's remarks. If it is not tabulated, meaning your mail-in vote, then you will be able to vote in person. 민주당 바이든 후보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It is a felony. You're a felony here in the state of Delaware. Look, I mean, how many times does this president have to suggest things and say things where you all don't just write, he's a fraud?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화살을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으로 돌립니다. 영업이 허가되지도 않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용실을, 그것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닌 영상이 공개된 이후 함정에 걸렸다고 발언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맹공격했습니다. Nancy, you're not supposed to get set up. You're representing our country. You know what she should have done, honestly? She should have said, I made a mistake. Sorry. And nobody... 펠로시 의장의 함정 발언에 해당 미용실 주인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미용실 주인들은 펠로시 의장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도 벌였습니다. 11월 3일 대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상황. 워싱턴 정치권은 방역도 미래 비전도 대선 공약도 아닌 부끄럽고 민망한 주제로 날선 공방을 펼치며 한 주를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내 코로나19 감염률과 전염률이 안정되면서 5개월간 문을 닫았던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실내 영업 허용 조치는 결혼식, 연회장 등과 같은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 따르면 실내 식사 고객은 최대 수용 인원의 25% 이하만 받아야 하고 테이블 간 최소 6피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단체 고객의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룹당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뷔페이나 샐러드바 등 고객이 직접 음식을 담아서 가져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객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식당들은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게 창문을 열어둬야 하고 에어컨도 켜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메뉴판과 의자 테이블 등은 철저히 소독돼야 합니다. 뉴저지 식당의 실내 영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 중순부터 5개월 이상 중단돼 왔으나 최근 뉴저지 내 코로나19 감염률과 전염률이 안정되면서 마침내 재개가 허용됐습니다. 한편 뉴저지 코로나19 감염률이 최근 이틀 동안 또다시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노동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